안녕하십니까. 내과의사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 이론 12번째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주 중요한 제목입니다. 인지기능에 대해서, 뇌 인지기능, 이걸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제1부와 2부로 나누는데 왜냐하면 인지기능이라는 것이 인간의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지기능은 뭘 하느냐?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실천을 하고 계획을 하고 문학을 하고 책을 읽고 이와 같은 걸 하는 것이 인지기능입니다. 인간의 모든 뇌 중심 부분이 인지기능이고, 특별히 인지기능 가운데 순수 인지기능, 이 부분은 지금 같은 것을 하는 것이고, 순수 정서 인지기능은 정서에 관한 것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성의 뇌라고 하는 것은 인지기능의 뇌와 운동의 뇌와 정서의 뇌, 그리고 기억 형성 저장의 뇌를 합쳐서 이성의 뇌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지기능, 코그니션에 해당됩니다. 여기 있는 기억 형성이나 운동 같은 것은 인지기능을 서포트하는 그런 부수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지기능, 코그니션을 하는 것은 둘로 나눕니다. 순수 인지기능, cold cognition. 어제 말씀드린 브로드만 에러로 치면은 9번, 10번, 11번, 46번, 47번과 해마 28번을 갖다 말합니다. 그리고 정서 인지기능이라는 것은 하트 코그니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독립시켜가지고 정서의 뇌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원래는 인지기능의 한 부분인 정서 인지기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1번과 12번, 25번 이것이 정서 A가 되겠고, 32번, 33번, 24번 이것이 정서 B가 되겠습니다. 이 순수 인지기능, 오늘 하려고 하는 순수 인지기능을 하려고 하는데, 이 순수 인지기능을 우리가 칸트의 뇌라고 말합니다. 칸트의 뇌라고 하고, 또 이것은 백악관에 해당되면서 그 안에 대통령이 들어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군가 하면은 배애측 전전두엽 46번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냐? 워킹 메모리,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고 하는 워킹 메모리라고, 또한 해석과 추론을 해서 1차 의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만들어낸 그 개념을 갖다가 다시 에딩해서 2차 의식을 해서 2차 의식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낸 의식을 말을 통해서 생각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인지라고 해서 미래를 갖다가 알아내는 일, 예측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단, 행동, 명령,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이때 감성과 정서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인지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인지기능 1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의 뇌라고 하는 것은 대뇌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 다가 이성의 뇌가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앞에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전두엽은 둘로 나눠서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치면은 요거는 전두엽 변연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전체가 전전두엽이 되겠습니다. 전전두엽은 둘로 나눠가지고 요 빨갛게 쳐있는 이 부분을 정서인지라는 것이고, 이것이 순수인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물론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인지기능이 일로 내려오고 올라오고 서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굳이 구별하면 순수한 인지기능과 정서인지기능을 둘로 나눠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이 부분, 요 전두엽에 여기서 운동영역이라고 하는데, 전전두엽에서 만들어낸 판단을 갖다가 결정을 시행하는 것이 운동의 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부분 감각의 뇌가 되겠는데, 감각의 뇌는 뭐하냐? 전전두엽으로 바깥에서 들어온 감각이
시상을 거쳐가지고 감각의 뇌로 들어간 다음에 감각의 뇌에서 다시 해마를 거쳐가지고 전전두엽으로 들어와서 전전두엽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해마 시상 대상 피지로 들어와서 전전두엽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서 인지기능 1번 순수 인지기능 즉 해석을 하고 추론을 해가지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가지고 그 결과를 판단한 다음에 결정을 해서 요거를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행동하고 난 그것을 다시 해마를 시켜서 다시 감각에 내에 저장을 시키는데 시각은 후두엽에 촉각은 두정엽에 청각은 축두엽에 각각 이렇게 저장을 시키는 걸 저장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저장된 것을 다시 전두엽에서 꺼내서 쓰고 저장을 시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을 워킹 메모리라고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대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는 것이 전전두엽에 있는 앞에 있는 순수한 것, 순수 전전두엽, 순수 이성애뇌, 순수 인지기능애뇌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보여드리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전체가 이성애뇌고 요 앞에 있는 부분이 인지기능애뇌인데 인지기능애뇌 하나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순수 인지기능애뇌 요것을 정서 인지기능애뇌 다른 말로 정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 앞에 있는 순수 인지기능애뇌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은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부분 브로드만의 열의 9번과 10번과 47번, 46번 물론 여기도 같이 행동을 합니다만은 요 9번은 동기를 무엇을 할까를 알려내는 것 그리고 이 32번 정서 B에서 상상력을 만들어낼 때 그때 상상력이 들어와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을 동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9번입니다. 그리고 10번은 뭔가 하면 주의 영역이라 해가지고 프론탈 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들어온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짜고 추론을 하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것을 결정을 하는 부분이 47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하는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다 총괄하는 것이 46번 대통령에 되겠죠. 그래서 요 전체를 칸트의 뇌라고 했고 요거 전체를 백악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 행정부 가운데 요 특별히 46번을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요 46번은 여기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32번 정서의 기능을 하는 42번가 컨트롤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또 47번 통해 가지고 11번 앞에 있는 정서 기능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 이 전전두엽이 이게 전체가 전전두엽인데 이 전체를 컨트롤하는 게 대통령이지만은 순수한 인지 기능을 컨트롤하는 것이 대통령이고 이 충동 억제작용 아까 말씀드린 아미그달라 편도체가 올라와 가지고 정서 B에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시상에 있는 것은 호르몬을 통해 가지고 정서 A 앞으로 옵니다. 이것을 갖다가 충동 억제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전두엽의 활성화라는 것은 뭘 말하면 이 정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 활성화하려면 이 전전두엽 순수 인지 기능이 같이 활동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순수 인지 기능에서 행동을 할 때 여기 들어와 있는 정서와 감정이 올라와서 또 같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따로따로 일을 하지만 유기체,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지기능의 뇌의 1번, 오늘 순수기능은 아까 말씀대로 9번, 10번, 46번, 47번, 그리고 11번, 32 이런 것들을 같이 동원해서 하는 것이 인지기능의 뇌가 되겠습니다. 인지기능의 뇌. 자, 그러면 오늘 말하는 인지기능의 뇌, 순수 인지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면 이 에델만의 도표를 보시면은 이 도표 하나가 감각이 들어와서 기억으로 돼가지고 기억이 다시 이 안에서 개념이 돼가지고 개념이 창이 상상을 거쳐서 말로 해서 생각으로 나갑니다.
또 개념이 직접 말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것을 에델만의 도표, 기억과 생각의 도표라고 하는데, 순수 인지기능의 뇌는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 순수 인지기능이 되겠습니다. 들어온 감각을 해마를 시켜서 기억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일, 이것이 많이 되면은 지각이 되는 것, 또 지각이 많이 모이고 개념이 모이면 기억이 모이면 개념이 됩니다. 순수한 개념, 참 개념이 됩니다. 이 참 개념이 된 것까지가 됐을 때 비로소 경험자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1차 의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 감성과 정서가 되겠죠. 만들어진 본래부터 있던 감성과 또 만들어지고 있던 정서가 작용을 해서 이때 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1차 의식인데, 요 위에 있는 실질적인 일을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인지기능의 1번, 순수 인지기능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서, 감성, 이것을 만들어내는 이 자체도 이것이 인지기능의 뇌, 전전두에 속해 있는데, 요것만 따로 떼가지고 정서의 뇌, 정서 인지기능이라고 제가 말을 붙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도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보시면 1차 이성에 만들어지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순수하고 참입니다. 이 개념의 1차 의식일 때는 시각적인 개념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말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철학과 수필이겠습니다. 철학은 개념을 아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이론으로 말로 서술을 해서 말한 것을 서술로 나온 것이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념이 말을 통해서 나와서 글이 될 때, 이때 서술되는 것, 다시 말하면은 소위 청각적 이미지,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적인 자유, 다른 말로 하면 일화 기억, 에피소딕 메모리를 만들 때, 일화 기억을 만들 때, 일화 기억을 만든 그 상태로 나온 것은 철학이 되는 것이고, 일화 기억으로 만든 것을 가공해서 거기다가 의미를 붙였을 때, 그때 이것을 의미 기억으로 나왔을 때를 수필이라고 말합니다. 약간 문학적이죠. 왜냐하면 이미지가 있고 서술에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의미 기억이라는 것은 묘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같은 묘사를 할 때도 그때 감성이 들어오거나 감정이 들어오면 서정적인 묘사가 되겠죠. 서정적인 묘사가 됐을 때 그 수필은 서정적인 수필, 감동을 주는 수필이 되겠습니다. 그때 감성이나 정서가 인볼브하지 않고 그저 이 인지 기능에서만 묘사가 되었을 때 서사적인 수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이 개념 1차 의식은 시각적인 개념입니다. 시각적인 것이고, 이 말로 대해서 나오는 2차 의식은 청각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것이 하나로 나온 것보다 말을 통해 나올 때 그 그림은, 시각은 어떤 히스토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 수필을 보면은 그 시각 이미지보다도 더 길게 가는 어떠한 무드, 어떤 느낌, 무드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그 시각적인 것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수필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 도표를 보시면서 아하,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인지기능이 왜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지기능 2를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인지기능을 한 번만 다시 한번 리피트를 하겠습니다. 인지기능은 이성의 뇌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인지기능과 운동, 정서, 기억 정서인데, 이 가운데 인지기능은 순수 인지기능이라고 하고, 또 정서 인지기능, 이 정서 인지기능은 정서라는 항목으로 다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순수 인지 기능은 무엇을 하는 거냐? 그것은 칸트의 내라고 하고 백악관인데 바깥에서 들어온 그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배측 전전지역 대통령 46번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해석도 하고 추론도 하고, 추론이라는 것이 인퍼런스, 추론이라는 걸 하는데 왜 추론을 하느냐? 추론을 하는 이유는 뇌는 해골이라고 하는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모릅니다. 바깥 세상을 어떻게 아느냐? 말초 신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뇌는 말초 신경으로 들어온 그 정보를 단지 추측, 인퍼런스를 합니다. 추론이라 합니다. 추측을 해가지고 이것이 무언가를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추측을 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것도 추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기억인데, 기억을 만들면서 또 기억이 여럿이 모여서 개념을 만들어줍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상태를 1차 의식이라고 하는데, 1차 의식은 공간적인 데서 해방이 되는 경우에, 공간에서 해방이 될 때는 장소, 그림으로다가 자꾸 만들어집니다. 이 그림을 누가 만들어주냐? 해마가 만들어집니다. 해마가 만듭니다. 그럼 그림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 이미지가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 개념을 갖다가 보통 이것을 우리가 말로써 행동을 합니다. 말로써 행동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말로써 행동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가 평상적인 그런 것을 그대로 끌어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밥 먹었느냐? 밥 먹었다. 같은 단순한 행동을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그 개념을 좀 더 서술을 해서 지식으로 뽑아낼 때, 그때 누가 뭐가 되냐면 철학이 됩니다. 철학을 하는 경우에는 철학하는 사람의 입장은, 그 자아는 상당히 고상하기 때문에 어떤 상상을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철학을 하지 않고 그것을 수필로 끄집어냈을 때는 약간의 그 서술을 묘사를 하게 됩니다. 묘사를. 그래서 수필가와 소설가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수필가는 정직하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상상을 같은 걸 하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소설을 쓰는 사람은 수필가보다는 인격적으로 조금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서 상상과 창의, 다른 말하면 유추, 아날로지컬 인퍼런스를 합니다. 아날로지컬 인퍼런스, 유추를 하기 때문에 유추를 통해서 무엇이 나오냐? 비교가 나오고, 비유가 나오고, 메타포, 은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유, 메타포 이런 것이 많이 나온 묘사가 될수록 문학적이고 예술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 기능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 도표를 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왜 철학은 여기서 끊어지는가? 왜 수필은 여기서 끊어지는가? 그리고 평론이라는 것은 이 개념에 대한 수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끊어집니다. 그러나 끊어질 때 이 개념을 말로다가 이끌어 나올 때, 말로 나올 때, 또 그 말을 글로 할 때, 이때 철학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순수하게 지식을 참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인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수필을 하는 사람들은 1차 개념을, 1차 의식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표현할 때 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소설과 시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 개념 순수한 것에서 조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상창의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인격적으로 철학자들보다, 수필하는 사람보다 소설과 시를 쓰는 사람들의 경우는 인격적으로 약간 더 버라이티가 있다 할까, 좀 모자란다 할까, 이런 듣기 말할 수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소설과 상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자나 아주 정신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상상력을 통해서 좋은 소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라든지 스필가들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인지기능 2, 인지기능 2라는 게 뭐냐? 어떻게 정서가 만들어지느냐? 이 정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만들어진 정서와 인지기능 1이 어떻게 합쳐지는가? 이것이 결국 뇌가 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왔고, 문학이라는 것이 나왔고, 예술이라는 것이 여기 그림은 이쪽에 있는 1차 의식에 있는 그림에서 나왔을 것이고, 음악이라는 것은 청각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말,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음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뇌과학을 공부함으로써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